경기도 용인시. 지금 이곳은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장밋빛 청사진과 부동산 정책 및 인프라 구축 지연이라는 현실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거대한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저점 대비 95%의 회복률을 보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와 최고가 대비 39%가 하락한 기흥구의 아파트가 바로 그 극단적인 현실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투자가 바로 막연한 개발 기대감만 믿고 투자했다 42%의 자산 증발을 겪은 사례와 같은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대체 어떤 단지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명확한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은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 바로 발표가 아닌 진행에 투자하는 원칙을 포함한 3가지 최종 원칙입니다. 2022년 5월 용인 기흥구의 한 부동산 설명회장. 수많은 예비 투자자들 사이로 전세살이 5년차 맞벌이 부부 박선우 씨와 이지혜 씨의 얼굴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용인의 미래 가치는 반도체와 플랫폼 시티에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컨설턴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지금 아니면 영원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부부의 조급함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1997년에 준공된 공세 레이크 팰리스였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거대한 개발의 파도가 이곳까지 밀려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그해 5월 부부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12층 한 채를 3억 9,500만 원에 매수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침내 벼락거지의 공포에서 탈출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고 개발의 약속은 아득한 신기루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뒤인 2023년 11월 바로 그 아파트의 저층 4층 매물이 2억 2,700만 원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산 가치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무려 42%가 증발하며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영끌의 꿈을 안고 용인에 입성했던 한 평범한 가족. 어쩌면 거대한 개발 청사진이 만들어낸 예고된 가치의 함정이 아니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용인시를 분석하기에 앞서 더 큰 스핀 거시적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전체 시장은 명백한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실거래가와 거래량 모두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역시 이 흐름에 동조하고 있지만 2025년 6월이 단기 과열 후 급락하는 등 훨씬 더 가파른 등락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미래 가치와 627 부동산 정책이라는 강력한 현재적 규제가 충돌하며 시장을 두 개의 흐름으로 분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증된 입지와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상승 주도 그룹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 개발 계획의 불확실성과 정책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하락 조정 그룹입니다. 먼저 상승을 주도하는 그룹의 대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룹의 저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지는 수지구 죽전동의 꽁매마을 일스테이트 4차 4단지 84타입입니다. 이 단지는 저점 대비 무려 95%라는 경이로운 회복률과 함께 연간 매매가 9% 상승을 기록하며 시장의 모든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반등의 원인은 바로 현재 가치의 힘입니다. 627 정책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요가 차단되자 시장은 오히려 우수한 학군, 교통, 쾌적한 주거 환경과 같이 이미 검증된 가치를 보유한 단지로 집중되었습니다. 즉, 불확실한 미래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현재 가치를 보고 대출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충분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강력한 회복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이 단지뿐만이 아닙니다. 풍덕천동 수지파크 푸르지오는 저점 대비 86% 회복하며 준신축의 힘을 보여주었고 죽전동 죽전아이뷰와 풍덕천동 용인수지 신정마을 9단지 역시 각각 84%, 86%의 높은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풍덕천동 한성아파트와 동천동 동천마을 현대홈타운이 차 또한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며 수지구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실수요 시장의 건재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의 불확실성을 이기지 못하고 조정받는 그룹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의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기흥구 공세동의 호수천구 59 타입입니다. 이 단지는 과거 최고가 대비 39%라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시장의 냉각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 지역의 가격 상승은 GTX-A 노선과 플랫폼시티 개발이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GTX-A의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반쪽 개통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플랫폼시티의 대규모 공급 부담이 부각되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627 정책이 투자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자 가격을 지지하던 힘이 약해지며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 압력은 기흥구와 처인구의 다른 단지들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됩니다. 언남동 언동마을 신일 해피트리는 연간 거래량이 40%나 급감하며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동백동 동원마을 동월로얄듀크와 유방동 인정프린스 이 역시 최고가 대비 각각 27%, 28% 하락하며 조정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동백동 백현마을 한라비발디와 성북동 성북센트럴자이 마저 조정 흐름을 피하지 못하며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의 시장 압력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용인시 안에서도 어떤 단지는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다른 단지는 가격 조정의 우려를 낳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장 참여자들이 용인의 거대한 미래 개발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각기 다른 기대와 우려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용인의 가치를 뒤흔들고 있는 바로 그 미래 가치의 실체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용인시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 핵심 개발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용인 플랫폼 시티, 그리고 GTX-A 노선입니다. 첫 번째, 용인의 심장을 바꾸게 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 비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 용인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막대한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약 160만 개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용인의 부동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야말로 도시의 운명을 건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 즉 핵심 리스크는 바로 인프라 의존성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막대한 양의 전력과 공업 용수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계획상 용수 공급은 2034년 이후에나 완전한 공급이 가능하며 전력망 구축 역시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공장 가동 역시 수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SK하이닉스 클러스터는 2022년 착공에 첫 번째 팹을 2027년 5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성 국가산단은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더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바로 용인 플랫폼 시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GTX-A 구성역 일대에 약 8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상업, 주거 기능이 융합된 최첨단 경제 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계획이 마주한 가장 큰 현실적 제약은 시장 흡수 능력입니다. 2025년 6월 발표된 627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대출을 활용한 투자 수요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시장이 이 대규모 공급 물량을 얼마나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플랫폼시티는 2025년 초 착공에 들어갔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인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A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용인에서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까지의 이동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켜 용인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미 2024년 6월부터 용인 구성역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치명적인 리스크는 바로 삼성역 병목 현상입니다. GTX-A의 핵심 허브인 삼성역 개통이 빨라야 2028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때까지 GTX-A가 서울역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분리된 반쪽짜리 노선으로 운영됨을 의미하며 교통 호재의 완전한 효과는 최소 4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용인시는 반도체 산업 구조의 혁신, 신도시급 경제 허브의 탄생, 그리고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청사진들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인프라 구축, 정책 변화, 그리고 시간이라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미래 가치의 잠재력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제약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용인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용인의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GTX는 그 완성까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미래의 비전만으로는 당장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갭 투자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인시의 갭 투자 시장은 어떤 기회와 위험을 품고 있을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 갭 투자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 용인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석의 대전제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6.27 대책에 따라 용인시가 포함된 수도권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갭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막힌 것만이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반드시 6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므로 세입자를 두는 갭 투자는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분석은 소액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 높은 전세가율이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상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단지 하나를 중심으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단지는 수지구 풍덕천동의 수지풍덕천 한샘더 랜드마크 35 타입입니다. 2018년에 준공된 7년차 준신축 단지로 최근 1년 평균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매매가는 1억 5,300만 원, 평균 전세가는 1억 3,550만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전세가율은 약 88.6%, 표면적인 실투자금은 약 1,7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과거의 시각이라면 준신축 아파트를 2천만 원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높은 전세가는 그만큼 실거주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매매가의 강력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낮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리스크 시나리오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2,750만 원이라는 숫자는 투자의 기회가 아닌 리스크 관리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장 충격으로 이 단지의 평균 전세가가 20%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3,550만 원이었던 전세가는 약 1억 84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약 2,710만 원이라는 현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금 1,75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현금이 필요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전세 리스크의 관점에서 보면 기흥구 중동 신동백동 또 센트리움 실투자금 약 2,963만 원, 처인구 마평동 용인두부 실투자금 약 3,333만 원 등 데이터상으로 소액 접근이 가능해 보이는 다른 단지들 역시 비슷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지역인 용인에서 높은 전세가율은 이제 소액 투자의 기회가 아니라 명확한 역전세 리스크를 인지하고 나의 현금 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감당해야 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양극화되고 미래 개발 계획은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단기적인 투자 전략마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용인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전략 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표가 아닌 진행에 투자하십시오.
용인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는 개발 계획의 장기적인 시간표와 투자자의 단기적인 기대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수와 전력이라는 거대한 인프라 구축에 운명이 달려있는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이며 GTX-A 노선 역시 핵심 허브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2028년까지는 반쪽짜리 운행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 완공된다는 발표가 아니라 실제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짜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및 용수 공급망 확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용인을 하나의 시장이 아닌 세 개의 포트폴리오로 접근하십시오.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는 각기 다른 경제 논리와 리스크를 가진 별개의 시장입니다. 처인구는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고위험 시장, 기흥구는 현재와 미래가 결합된 균형 성장 시장, 수지구는 검증된 입지에 기반한 안정 시장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 어떤 시장에 진입할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시작입니다. 특히 이번 6.27 대책은 대출을 막아 투기적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 기반이 약하고 개발 기대감에 의존하는 처인구 같은 시장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2018년 9.1 3대책 당시에도 다주택자의 대출을 원천 금지하자 서울의 월평균 주택거래량이 불과 몇 달 만에 68%나 급감하며 시장이 급냉했던 전례를 교훈 삼아 대출 규제가 각기 다른 세 개의 하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레버리지의 시대에서 보유 여력의 시대로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십시오. 6.27 정책은 수도권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단기 시세 차익형 투자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무게 중심은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갖춘 장기 보유 목적의 실수요자로 이동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7일 공대책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70%까지 올리며 세금으로 단타를 막았고 이번 6.27 대책은 대출 규제로 그 마지막 통로마저 닫아버린 셈입니다. 따라서 이제 투자자의 질문은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자산을 외부 충격 없이 얼마나 오래 보유할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오프닝의 박선우, 이지혜 씨 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단순히 성급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거대한 개발 계획의 장기적 시간표와 개인의 단기적 기대가 충돌하며 만들어낸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구조적인 가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지만 그 판단의 기준점은 이제 명확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기도 용인시 시장의 복잡한 현실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할 세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 부동산 신호등은 광주광역시 남구로 향합니다. 미래개발계획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믿고 투자했다 자산 가치가 42% 증발해버린 한 직장인의 비극, 과연 남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하철 2호선과 백운광장, 에너지밸리라는 거대한 청사진의 허와 실을 낱낱이 파헤치고 왜 봉선동처럼 확정된 가치를 가진 곳은 버티고 개발 기대감에 기댄 곳은 무너지는지 그 본질적인 차이를 데이터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한 발 앞서 시장의 핵심을 꿰뚫는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을 눌러 다음 분석도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